알게 모르게 우리들 곁에 계셨던 여러가지 달콤한 말들로 속삭이셨던 고대신님들, 이젠 보내드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름 워크래프트 세계의 흑막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던 고대신들은 하스스톤의 저질 스탯으로 업데이트되어 살짝 당혹스럽게 했었죠. 심지어 고대신을 채용한 덱은 대부분 크툰노로 해버렸습니다. 아제로스를 촉수행성으로 만들기 위해 아직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고대신들. 질투심도 강해서 지들끼리 같은 고대신 한 놈을 죽였다는 설도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워크래프트 역사의 뒤편에서 나쁜 짓이란 건 다 조작한 놈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제로스는 상처받았고 생명들도 많이 죽어나갔죠. 공허의 군주님에게 아제로스 타락 특명을 받고 도착한 고대신 4인방. 운 좋게도 도착하자마자 먹이사슬의 최정상이 되어 개꿀 웰빙 라이프를 즐기게 되었죠. 아제로스의 검은 제국을 세우고 제국을 다스리며 승승장구하고 있던 고대신 4인방이었지만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노릇하는 격이었습니다. 아제로스 펜션에 티탄이라는 손님들이 도착하게 되었고 티탄들은 이 촉수 괴물들을 보고 깜짝 놀라 박멸하고야 맙니다. 제일 먼저 희생양이 된 것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이샤라즈였습니다. 티탄과 검은 제국의 전쟁이 길어지자 성질 급한 티탄 아만툴이 직접 행차했고 이샤라즈를 그냥 툭 하고 잡아서 뜯어버립니다. 원래 고대신들은 불멸자라 육체가 죽어도 죽지 않는 놈들이었는데 너무 무식하게 패 죽여서 그런지 고대신들 중 유일하게 완벽히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신들은 이미 아제로스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고 이샤라즈가 죽으면서 아제로스의 그 자리에는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제로스의 정수이자 방대한 마력들이 흘러넘치기 시작했고 티탄은 그곳을 영원의 샘으로 만들어 아제로스가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무튼 티탄들은 무식하게 고대신을 뽑아 죽여버리면 아제로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을 체감하게 되었고 죽이진 않고 죽고 싶을 정도로 가둬두기로 합니다. 그렇게 티탄들은 고대신을 하나하나 사로잡았고 깊숙한 곳에 처박아 봉인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군만두가 질린 고대신들은 봉인을 풀기 위해 안간 힘을 쓰게 됩니다. 육체는 봉인되어 있으니 정신으로 침투하여 생물들을 타락시켜 하수인으로 만들고자 하죠. 검은 제국 시절 지구의 어느 나라 군인들 마냥 각종 작업과 건축을 위하여 고대신들이 부려먹던 종족이 있었는데요. 아퀴르라는 벌레 종족이었습니다. 티탄에게 검은 제국이 멸망하여 갈 곳을 잃은 아퀴르들은 아제로스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역사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크툰이었습니다. 칼림도어 대륙 남부에 봉인되어 있던 크툰은 주변 아퀴르들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퀴르들은 다시금 고대신을 숭배하게 되었고 크툰을 숭배하는 아퀴르들은 퀴라지 종족으로 변화하게 되었죠. 퀴라지들은 수도 안퀴라즈에서 세력을 키워가며 크툰의 봉인을 풀고 아제로스를 다시 촉수세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눈치챈 나이트엘프와 용군단은 퀴라지 군대와 전쟁을 벌였고 승기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크툰과 퀴라지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가 없어 안퀴라즈 자체를 봉인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1차 흐르는 모래의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1000년 후 봉인된 안퀴라즈 내에서도 퀴라지와 크툰의 군세가 점점 강해지자 얼라이언스와 호드가 연합하여 플레이어와 함께 벌레들과 촉수를 모두 박살내버리게 됩니다. 크툰도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지만 이후 황혼의 망치단의 우두머리였던 초갈과 융합하여 재등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끈질긴 고대신도 여관주인 앞에선 얄짤없이 굿바이. 착하게 굴어. 무능한 크툰이 칼림도어 대륙에서 삽질만 하다 격퇴당할 때 노스랜드에 봉인된 요그사로는 묵묵히 아제로스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티탄이 떠나고 봉인이 점점 약해지자 요그사로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죠.
특히 북쪽으로 도망쳐온 아퀴르들은 북쪽의 기후에 맞게 변화하여 네루비안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요그사론을 섬기게 됩니다. 물론 이놈들이 자꾸 죽어서 언데드가 돼서 귀찮게 하자 사자 볼라제를 보내서 학살하기도 합니다. 영원의 샘이 폭발한 세계의 분리 사건으로 인해 요그사론의 감옥에 균열이 생기자 요그사론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피를 이용해 타락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는데요. 요그사론의 피가 결정화된 것이 바로 사로나이트였습니다. 강력한 광물이기도 해서 얼음왕관 성체 건축에도 이용되었었죠. 요그사론은 이 사로나이트를 이용하여 생명들을 침식해 나갑니다. 사로나이트 광산노예들이 미쳐버린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또한 요그사론은 티탄의 피조물에게 육체의 저주를 걸어 약화시켰죠. 단단한 금속과 전선 등을 허약한 살과 피로 서서히 변화시켰고 수명 또한 짧아지게 됩니다. 티탄이 자신들을 돕기 위해 창조한 흙으로 이루어진 브리쿨은 저주에 걸렸고 이 중 몇몇 브리쿨은 심각한 기형을 가져 죽을 위험에 처한 아기들을 데리고 도망쳤고 이들은 인간의 기원이 되었죠. 돌로 이루어진 토석인들 또한 저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능이 낮은 토석인은 트로그가 되었고 지능이 높은 자들은 드워프가 됩니다. 기계로 이루어진 기계 노움들도 저주에 걸려 아제로스 전역을 떠돌았고 노움이 되어 드워프와 오랫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했었죠. 이렇게 티탄의 피조물들을 서서히 약화시켜 나가며 이젠 티탄 관리인마저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봉인이 약해진 탓에 티탄 관리인들 또한 고대 신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그사론이 봉인된 곳 울두아르는 이제 요그사론의 종복들의 거처가 되어버렸죠. 이처럼 어떻게 보면 워크래프트의 크고 작은 역사들은 모두 요그사론의 음모라 볼 수 있었습니다. 요그사론이 아제로스의 역사들을 조종했고 지켜봤다는 것을 기억의 방에서 확인할 수 있죠. 하스스톤에선 한때 프로 경기에서조차 기도 메탈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피아를 불문하고 마구 마법을 써대는 모습이 요그사론의 광기와 행적들을 잘 표현한 것 같네요. 가장 먼저 죽어버린 이샤라즈. 그 힘은 4명의 고대신 중 가장 강력했다고 합니다. 다른 고대신과 다르게 공식적으로 진짜 죽어버린 비운의 고대신. 파편들과 심장만은 대륙의 남쪽에 묻히게 되었죠. 이샤라즈의 파편들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분리로 인해 남쪽 대륙도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판다리아로 불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세계와 단절되어 있던 판다리아 대륙에서 모구, 판다렌과 사마귀 종족들은 대립하고 있었죠. 사마귀 종족은 남쪽으로 도망쳤던 아퀴르 종족이 변화한 형태로 다른 벌레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고대신, 이샤라즈를 섬기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샤라즈의 파편이자 부정적인 감정들의 형상인 샤는 적대했는데요. 판다리아 종족들의 공공의 적인 샤를 함께 격퇴합니다. 그러나 가로쉬 헬스크림은 강해지기 위하여 샤를 이용하기로 생각했고 종국엔 이샤라즈의 심장마저 이용하게 됩니다. 이샤라즈를 따르는 사마귀 종족도 결국 가로쉬와 한편이 되었고 오그리마 공성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가로쉬는 샤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샤를 지배하여 이용했었는데요. 이때 이샤라즈의 심장의 힘으로 피의 울음소리의 복사본인 잘라토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샤라즈의 파편과 심장은 가로쉬에게 모두 사용되었고 이샤라즈의 자취는 아제로스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샤라즈는 하스스톤에서 생전 모습이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발매 당시에는 가장 사용률이 낮은 고대신이었지만 확장팩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최근엔 거의 4톤 정도에 나와서 게임을 터뜨리는 주범이었죠. 제일 먼저 죽은 고대신이란 설정과는 반대로 여관에선 뒤늦게 활기를 치는 고대신 이샤라즈. 이젠 아제로스에서도 하스에서도 볼 일 없겠네. 늦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 다른 고대신들이 괴물처럼 생겼다면 느조스는 진짜 오징어처럼 생겨서 한치가 땡기게 만들죠.
사실 느조스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미스테리한 고대신입니다. 이샤라즈 다음으로 티탄에게 처맞고 봉인된 느조스는 현재는 바닷속 깊숙이 봉인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닷속이라 그런지 아직까지 느조스는 벌레 친구들이 없습니다. 벌레가 없으니까 이제 뭔가 허전하네요. 암튼 아제로스에는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놈이지만 엄청난 사건에 개입된 고대신인데요. 바로 넬타리온을 데스윙으로 타락시킨 주역이 이놈이었습니다. 등딱지에 이거 이 촉수들이 바로 느조스가 퍼뜨린 기생충이죠. 데스윙 타락 하나만으로 일당백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개의 분리로 침수된 아즈샤라 여왕과 나이트엘프의 명가들을 구해주고 나가족으로 만들어 자신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아직까지는 대면한 적이 없는 최후의 고대신이지만 앞으로의 전개의 핵심 흑막으로서 등장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느조스란 이름만 들어도 죽음의 메아리가 생각나는 건 저밖에 없나요? 고대신의 속삭임에 가장 재밌었던 컨셉은 고대신 기도 메타였었죠. 제발 크트님, 느조스님 나와주세요! 라던가 요근님만 믿습니다! 라던지요. 하지만 가장 재미없게 만든 컨셉도 고대신 메타였습니다. 고대신을 사용하려면 덱이 정형화되고 막상 고대신들이 별로 강하지도 않아서 모든 고대신들은 크툰노로 해버렸죠. 이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고대신들이지만 크툰노르만큼은 몇 년이고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길 바랍니다. 네, 석의 아제로스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빠르게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빠르게 눌러주세요.